조선왕 자전. 세종의 아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자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 이명대군 2구. 이명대군 2구는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의 사남이며 전주이씨 이명대군파의 파시조인데 평소 성격이 꾸밈이 없고 검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종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으며 둘째 형인 수양대군과 같이 무예에 뛰어났다고 전해지는데 경회로에서 승마시범을 보이기도 했으며 문종의 요청으로 화차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세종 10년 6월에 이명대군에 봉해졌으며 세종 12년 5월에 진평대군, 안평대군과 함께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원래 남지의 딸인 남씨와 혼인했으나 실록에 따르면 나이가 12세가 넘었는데 아직 오줌을 싸고 안정이 바르지 못하여 혀가 심이 짧고 행동이 놀라고 미친 듯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원래 미친 병이 있던 것이 드러나 황희가 이혼을 강력히 주창했고 세종 15년 윤 8월에 새로 간택을 하여 최승령의 딸과 재혼을 했습니다. 세종실록 60권, 세종 15년 6월 14일 의미 두 번째 기사. 1433년 명선덕 8년. 임금이 안숭선에게 이명대군의 부인 남씨를 내어보낼 것에 관해 전교하다. 영의정 황희 좌의정 맹사성 우의정으로 치사한 권진 우의정 최윤덕 등을 부르고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비밀히 안숭선에게 전교하기를. 기윤년에 동궁빈을 폐하였는데 그 사람 됨이 행실이 박하니 어찌 장차 일국의 국모가 되리요. 공자가 아내를 내어 쫓고 백어가 아내를 내어 쫓고 자사가 아내를 내어 쫓았으니 참으로 부부는 인륜의 근본으로서 금슬과 같이 화합한 뒤에 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명대군의 아내 남씨는 나이가 12세가 넘었는데 아직 오줌을 싸고 안정이 바르지 못하여 혀가 심이 짧고 행동이 놀라고 미친 듯한 모습이 있기에 병이 있는 줄 의심하였으나 감히 말을 내지 못하고 있은 지가 달포나 되었다. 그일에 자세히 보니 인중에 뜬구 흔적이 있고 또 머리와 이마 위에도 등 자국이 있기에 의원 노중래로 하여금 비밀히 남씨 집에 출입하는 의원 김사지에게 묻게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어릴 때에 미친 병이 생겨 화엄종의 중을류가 치료하였다 하고, 의산군 집의 여종으로 효령대군 집에 출입하는 자가 있는데 말하기를 남씨는 본디 미친 병이 있는데 다행히 운수가 좋아서 대군의 배필이 되었다 하고, 정춘경의 집에 드나드는 무당이의 남씨의 집에도 드나드는데 말하기를 남씨가 아이 때에 미친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백방으로 치료하여 오늘까지 연명하였다고 했다. 내가 듣고 오히려 믿지 못하여 날마다 눈앞에서 두고 보았더니 행동이 방자하여 떳떳함이 없으므로 좌우에서 웃었으나 조금도 괴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과연 소문과 같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악한 병이 있으면 버리고 부모에게 불순하면 버린다고 하였으나 동궁이 아내를 버렸는데 또 이명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개 여자는 30살부터 쇠하기 시작한다. 광무가 투기하는 이유로 황후를 패하니 대신들이 말하기를 어찌 투기한다고 해서 버리겠습니까? 임금은 위에서 표준이 되어 이런 일동을 백성이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하로서 아내를 내어 쫓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엄하게 다스려서 방지하는 것인데 아랫사람을 책하기에는 밝고 자기의 잘못에 어두우면 사람들이 반드시 웃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중궁이 말하기를 어진 아내를 얻어 살면 되지 하필 버릴 것이냐고 하니 이 말이 또한 그럴듯한데 어떻게 할까? 잘 의논하여 아뢰라. 그렇지만 여자를 밝히는데 흠이 있어 세종 20년 4월에 악공 이생의 딸인 기녀를 첩으로 들였다가 허우가 첩을 들이는 것도 좋지 않은데 왜 하필 창기를 첩으로 들이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세종은 이명대군은 학문을 원래 좋아하지도 않고 자손을 늘릴 필요도 있으며 왕가에서 기첩을 많이 들이니 괜찮지 않냐고 두둔을 했습니다. 허후가 집요하게 창기를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세종은 이미 허락해놓고 다시 내쫓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이명대군의 여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종 21년 5월에 내자시 여종 막비와 간통을 했으며 막비가 중궁시녀로 들어가자 거기까지 쫓아가서 또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부시녀 금질지와도 또 간통하다 세종에게 들켜 세종이 황희, 허조와 의논해 이명대군의 직첩을 뺏고 먼 지방에 안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종 23년 8월에 여자들을 남장시켜 광화문을 통해서 몰래 들이려다가 들켜서 직첩과 과전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인 세종이 총통 제작을 맡겨 동생인 금성대군과 함께 군기감에서 일하며 총통과 화차를 제작했는데
문종 즉위년인 1450년에는 마청 문종의 명을 받아 화차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문종 사후에는 계유정난에 동참하면서까지 세조를 두둔했고 그가 죽을 때까지 보좌했는데 묘는 경기도 의왕시 백군 호수 인근 모락산에 있습니다. 슬하의 아들을 많이 두어 사후에 후손들이 번창했는데 두 번째 부인 전주 최씨에게서 오남 이녀를 두었고 세 번째 아내 안동 안씨에게서는 사남 오녀를 두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이 훗날 이시애의 난에서 활약하여 20대의 병조 판서를 거쳐 영의정까지 오르는 구성군이며 큰딸 중모연주 이씨는 거창부원군 신승선과 혼인해 3남 4녀를 낳았습니다. 이 중 막내딸이 연산군의 왕비 패비 신씨이고 장남 신수근의 딸이 패출당한 중종의 첫 왕비 단경왕후로 패비 신씨는 임영대군의 외손녀이고 단경왕후는 임영대군의 진외 증손녀입니다. 연산군과 패비 신씨는 현상 세종을 공통조상으로 한 7촌 공호 조카뻘이며 중종과 단경왕후는 8촌 남매뻘이며 증손자 중에 화가로 유명한 두성령 이함이 있고 9대손 중에 이인좌의 난을 일으킨 이인좌가 있습니다. 서숙부 함령군 이인의 외아들 덕성군 이민에게 아들이 없어 임영대군의 사남 8개군 이정이 양아들로 입적했으나 8개군도 아들을 두지 못해 임영대군의 3남 정양군의 3남인 황원정 2부가 8개군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황원정의 후손들은 번성했고 양자 입적도 그 안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전주 이씨 함령군파는 실제로는 전부 임영대군의 후손들입니다. 만약 조선 왕실에서 동시대 유럽처럼 서울의 왕위 계승권이 없었다면 명종이 죽은 후 세조의 적손 계열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다음 왕위를 임영대군의 적손이 계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00년에 제작한 선원속보에 따르면 덕림군과 그의 후손들은 계속 적자를 낳았기 때문으로 이렇게 됐다면 덕림군의 장손 이근을 승하한 명종의 양자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근이 즉위했으면 아버지 진천군 이옥정이 대원군 자기를 받아 조선 최초의 대원군이 될 것이고 이근이 명종의 양자 신분으로 하성군 말고 조선의 제14대 국왕으로 즉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8년 KBS 드라마 왕과 비에서는 배우 전병옥이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 왕자전은 세종의 아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자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남 임영대군 2구였습니다.